이곳에서 잠시 후부터 김대중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이곳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이렇게 두 후보가 이것을 방문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만큼 두 후보는 이곳에 축사로 나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업적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가자, 이런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유신 헌법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헌법 정권, 박정희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유신 헌법 40주년이 되는 날, 박근혜 후보가 이곳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 관련 토론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국민 대통합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그런 국민 대통합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 방문해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사과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위로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박근혜 후보 어제도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3시 30분에 와서 참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25분을 지나서, 약속 시간보다 25분을 넘겨서 민주묘지에 도착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 참배 시간은 10분 정도였는데요. 기념탑 앞에서 참배한 다음에 정작 그 뒤에 있는 민주묘지는 돌아보지 않고 10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박근혜 후보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달에 9월 24일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계속해서 과거사 정리, 사과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도 오늘 축사를 통해서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해낸 여러 가지 IT 투자 관련해서 그 IT 기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꽃피었다, 이런 내용으로 축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이후 2012년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하면서 지지 호소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 TV에서는 지금 두 후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리겠고요. 그 전에 이 행사는 권노갑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늘 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등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서 축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뒤로 계속해서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두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빨리 가. 완전히 영상이잖아. 근데 오디오가 지금 벌써 또 그럼 돼버리네.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사진 중요해.
아이고, 아파. 선배. 아스팔트 좀 뒤로 빼줄 거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부를 위해서 반찬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 없어. 잠깐만 시간입니다. 잠깐만 무선 마이크 찾아. 이제 곧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담당 아래로 가셔서 토론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대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 이제 내가. 기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단상 좀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분들 좀 정숙해 주시고요. 장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곧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맡은 김성재 김대중 도서관 석좌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회 원숙한 진행을 위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민 의례는 애국가는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배려와 묵념하는 두 선조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순국 선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귀한 내빈들이 오셨지만 몇 분만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몇 분 소개해드린 다음에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대중 기념사업회 권노갑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오셨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 오셨습니다.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오셨습니다. 김홍옥 전 의원 오셨습니다. 김동영 민화협 상임의장 오셨습니다. 이해동 행동하는 양심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하실 분들은 이따 진행하면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내빈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단상에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 권노갑 이사장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드시는 거 있더라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오늘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께서는 청주 충청북도에 유세차 가셔서 그 대신 이해찬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 개빈 여러분,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 기념사업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기념사업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24년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나시고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3년 전인 2009년 8월 18일 험난했던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지만 정의로웠고 박해를 받았지만 용서로 승화시켰던 위대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이 있기까지는 대통령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국정 철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아무리 바빠도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나는 본래 강한 사람이 아닌데 신념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마음이 여리고 겁도 많은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모진 박해와 죽음의 공포에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투사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수십 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억압받는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불굴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경의 마음이 내 마음 깊은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김 대통령의 철학의 저변에는 약자와 정의 편에 서겠다는 바로 이러한 백절불굴의 신념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기분 여러분, 우리는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세계적인 불안과 경제의 양극화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실현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탁경과 해법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으나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리고 비전, 그분의 식견을 다시 짚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사색해 온다면 좋은 정책과 해법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가 참여하여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자신들의 토론과 연구에 바탕을 둬서 거기에서 발굴해내는 정책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호 여사님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주제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진 서울대학 명예교수, 최성 고양시장을 토론을 주제로 하실 거고, 토론을 할 정병헌 국회의원, 김묘석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얼마 전에 찾아뵀었는데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 해주신 말씀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지난 2004년 8월 제가 당 대표로 처음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아버지 시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을 높이 평가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 김 대통령께서는 동서화합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못한 일을 박 대표에게 하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수고해 달라고 당부하셨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씀에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바로 동서가 화합하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화합하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의 상징이셨지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동서 지역 대립을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해야 하는 과제도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한강옥 전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런 통합의 노력들은 결코 단기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 대통합으로 아픔을 치유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때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셨던 때입니다. 당시 온 나라가 IMF로 혼란스러웠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김 대통령께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이겨내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지도자도 준비되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경험과 식견의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리더십으로 경제 위기를 이겨냈듯 저도 국민 대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성공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권노갑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대중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뜻깊은 토론회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의미 있는 논의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그분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열려있는 자세,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1997년 우리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변화였습니다. 50년 만의 여야 간 정권 교체로 우리는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꼽히는 그 시기에 저는 저희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IT 벤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했기에 가능했고 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환란의 위기 속에서 IT 투자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드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낡은 체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 1997년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을 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이득을 보는 기득권의 벽도 두텁습니다. 네거티브 벽도 높습니다. 저도 새롭지 않다, 새로운 변화는 가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흑색선전도 계속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이래 김대중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이념적인 공격, 온갖 종류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 고통받아야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협당하고 투옥과 연금, 납치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평생 꿈꾸셨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깊은 신념과 의지, 통찰력에서 배웁니다. 지금 제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식으로 저들과 똑같아지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의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납치 살해하려 했던 그 상대까지도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길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고 그분은 깊게 믿으셨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분의 그 뜻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때입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변화와 미래의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어야 이후에도 통합의 정치, 긍정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구단인 줄 알았더니 정책 구단이더라 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분야의 정책을 펴려고 하면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과두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미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독점과 반칙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대통령이 되셔서 그 평생의 신념을 실천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핵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지켜온 소신대로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한 대화의 큰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분이 여신 평화의 길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북방 경제가 섬처럼 고립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2년 전에 이미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뻗어가는 꿈을 꾸셨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남기신 꿈, 이제 저희들이 실현할 때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분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역사의 발전을 믿으셨던 그분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새삼 그리운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손노갑 이사장께서 회의사에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잠시 영상으로 그 축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김대중 기념사회가 준비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축하가 대한민국에게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입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시간 일정 때문에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내 몸의 절반을 잃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신과 국민들의 심정을 함께 조언해 주신 절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절반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 절반의 빈자리에 그분을 묻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절반이셨습니다. 김대중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시절, 험난한 길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김대중은 햇불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인 그분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분은 늘 앞발자국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윤리의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발자국 제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던 길 제가 또박또박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앞발자국이신 대통령님이 당기시던 저 문재인이 이어받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사모님 건강하신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아주 정말로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저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같이 톡 재판받고 톡 생활하면서 2009년까지 꼭 30년을 모시고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저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김 대통령 하면은 생각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경천애인,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제시한 대중경제론, 3단계 통일론,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이런 현대사의 주옥 같은 어록을 남기신 김 대통령님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유신 꼭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물리대 교정 입구에서 군용 버스에 군대 트럭에 집총을 한 병사들이 수십 명씩 타고 학교 교문 안으로 수십 대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날로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한상진 교수님이 당시 서울물리대 사회학과 대학원의 조교이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우리 현대사입니다. 그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2번 정치적인 유언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1982년 육군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돼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그 굉장히 추운 그런 1981년 1월쯤 되죠.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24명의 공범들이 같이 다 헤어질 적에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못 나갈지도 모른다. 이 나라의 민주화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꼭 실현해달라. 절대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정치적 유언으로 81년 1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8월에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저희가 점심을 한번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이 마지막 정치적 유언이 되셨습니다. 70%를 내주고 해도 통합을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라. 내가 70을 먹겠다고 하지 말아라. 정권 교체해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2009년 8월에 마지막으로 주신 정치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유지를 따라서 지난해 통합을 하고 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2013년 체제를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해방 후에 이렇게 67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떠나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모셨을 때보다도 떠나시고 난 뒤에 큰 대인이셨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김 대통령의 뜻을 이 땅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늘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해찬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호 여사님께서는 광주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하시고요. 또 아마 안철수 후보도 대선 많은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하시는데 우리 먼저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가시는 거를 우리 환송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1부 개회식을 마치고요. 곧 2부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실 한상진 교수님과 최성 시장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례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일정 때문에. 고맙습니다. 형님 아까 박근혜 후보님 잠깐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좀 나누셨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귀 좀 이제 피워주십시오. 아, 나 우산 좀 갖고 올게. 한상진 교수님,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막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가 오늘 김대중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토론회 축사를 마치고 이곳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두 후보 나란히 차례대로 그 단상에 올라서 축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에 취임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동서 화합에 수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자신이 그런 화합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인연을 강조했고요. 자신이 지역 간의 반목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 세력 간의 화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면서 시대 과제가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아픔을 치유하면서 미래로 나갈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이겨내는 지도력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준비되고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정치를 오래 해온 자신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 더 지도자 자격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단상에 오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가 변화였다면서 자신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꼽히는 그 시기에 꿈을 펼칠 수 있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켜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이 낡은 체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시대다. 그러면서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처럼 꿈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역사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똑같아지지 않겠다. 변화와 미래의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과 자신은 같지 않고 그들을 넘어서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에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서 더 발전시키겠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동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인연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나아간 그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으셨는지요? 네, 이것은 또 시청자와 유권자들의 판단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오늘이 유신 40주년이 되는 날인데 박근혜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신 독재 정권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았지만은 예상이 됐지만은 그런 메시지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네, 오늘 오마이TV는 오늘 이 생중계 이후에도 저녁 7시 30분에 안철수 후보의 국민과의 대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현장에서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아니면은 뉴스트림에서 오마이TV를 검색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생중계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중계, 김대중 대통령 관련 토론의 생중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헌정위원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